지금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의 푸틴은 한마디로 갈팡질팡하고 있다. 푸틴이 이 전쟁에 끌려 들어감으로써 정말 오판한 것이 이 유럽이 자신을 주적으로 본다는 것도 오판한 것이고, 트럼프 때 유럽 회의에 가서 아주 무시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 전쟁이 오래 끈다 하더라도 미국이 아쉬울 부분은 없는 거예요. 이번 전쟁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러한 그 세력 판도의 변화인데, 가장 큰 수혜자는 단연코 반갑습니다. 저는 20년 이상 세계사 및 그 각 나라 역사, 국제 정세를 연구한 김시열입니다. 지금 러우 전쟁에서 이제 러시아의 푸틴은 이제 한마디로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우크라이나가 완충지대라는 특징 때문에 전쟁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 정치학적으로 완충지역이라는 것은 이 대립하는 양측에 끼어있는 약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완충지대가 더 이상 완충지대로 존재하지 않고 상황이 바뀌어서 어느 한쪽으로 흡수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고 그 몇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러시아로서는 이제 아주 중요한 완충지대를 잃어버리는 그런 이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한 겁니다. 전쟁의 가장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양측이 어느 한쪽도 제공권을 제압하지 못했다는 점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이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훨씬 많죠. 전투기가 공군력이 우세가 되지만,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미국의 페이트리어트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 페이트리어트가 미사일이나 전투기, 비행기를 요격하는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무리 러시아 전투기가 이렇게 많다 하더라도 함부로 넘어올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쟁의 이제 진행 경과가 어떻게 됐냐면, 푸틴의 예측과는 달리 이제 그 우크라이나 평원을 러시아 기갑군단이 이제 초반에 많이 밀고 들어갔는데, 미국이 참전하면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정찰 자산, 인공위성부터 정찰 비행기, 그 다음에 고급 공중 드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러시아 기갑군단의 이 좌표를, 위치를 정확하게 캐치하거든요. 그래서 이 좌표를 우크라이나 포병부대나 우크라이나 미사일 부대에 보내줍니다. 실시간으로.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이 발사 버튼을 누르는 거죠. 이거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이 발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정확하게 155mm 포탄이나 아니면 발사된 미사일이 그 러시아 기갑 차량들을 깨부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러시아의 푸틴이 예상했던 거랑 전혀 다른 양상이 발생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가 좀 오판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원래 한 1, 2주일이면 우크라이나를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이런 단기전이 완전히 어긋나 버렸죠. 실제는 지금도 러시아가 우세를 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미국이 참전을 하지 않겠다라고 전쟁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몇 번씩이나 얘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전하지 않기는커녕 거의 모든 군사적 지원,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운영 자금까지 미국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오판의 어떤 배경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대단히 그 많은 군자금이 필요합니다. 원래 러시아가 수십 년간 석유와 가스, 에너지를 판매함으로써 많은 돈을 축적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러시아 국부펀드라는 형태로 축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유럽과 미국에 의해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이런 자금들이 압류가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돈을 뺏을 수가 없는 오판을 한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유럽 입장에서는 그전까지는 러시아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유럽의 앞마당인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무단 침공하다 보니까 유럽은 다음 차례가 자기네들일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유럽에 100% 의지하는 에너지 판매는 이제 불가능해진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미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이 전쟁을 통해서 점점 쇠약해지는 그런 것들까지 노리고 있다고 본다면 지금 그게 성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이라는 국가는 상당히 많은 군사 지원들을 하고 있지만 미국 군인을 한 명도 파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 전쟁이 오래 끈다 하더라도 미국이 아쉬울 부분은 없는 거예요.
푸틴이 이 전쟁에 끌려 들어감으로써 정말 오판한 것이 자신이 이 유럽이 자신을 주적으로 본다는 것도 오판한 것이고, 그러므로써 가장 중요한 러시아의 밥줄인 유럽 에너지 시장을 잃어버렸다. 그렇다면 러시아로서는 전쟁이 이기고 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고, 끝난 이후에는 유럽 에너지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석유와 가스를 이제 판매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동에서 오펙이라는 석유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거의 준회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이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시리아에서 러시아 군대가 철수하는 바람에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수십 년 만에 붕괴되어 버립니다. 시리아 말고도 이란이라는 세력이 중동에서 힘을 발휘했는데, 역시 러시아 세력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란의 그 힘이 많이 이제 줄어들었다. 그것 때문에 생긴 여파가 하마스, 그다음 헤즈볼라, 후티 이런 세력들이 거의 괴멸 상태에 되면서 중동 전체 미국의 후원을 받는 이스라엘 패권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중동에서의 이제 입지가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 전쟁 끝나고 상대방의 영토를 무력으로 획득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지금 뭐 휴전 상태라고 하지만 카슈미르 지역이라는 그 분쟁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역시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번 전쟁, 러우 전쟁 같은 경우는 이 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과 러시아가 아니 동맹 수준의 좋은 관계였거든요. 그리고 유럽이 이제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국가가 중국이었고,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엄청나게 활용하면서 독일이 특히 많은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룩했고, 이 세 세력은 유럽, 러시아, 중국이라는 세력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반미 성향이 대단히 강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는 5 열강 세력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유럽,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미국과 극동을 꼽을 수 있거든요. 극동은 이제 일본, 한국, 대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러우 전쟁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러시아, 중국이 3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과 극동이 2가 되는 3대2 구도였다는 거죠. 미국으로서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미국의 패권이 먹히지 않게 되고, 트럼프 때 유럽 회의에 가서 아주 무시당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유럽과 러시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 유럽이 군사력으로는 보잘것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생존을 위해서는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미국 품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전쟁 전에 러시아의 푸틴과 중국의 시진핑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군사 무기만 보내지 않았을 뿐이지 그 자금으로 전쟁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서방이 이 차단하고 있는 기술 부품 같은 것들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미국처럼 중국을 생사를 건 체제 경쟁자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전쟁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러한 그 세력 판도의 변화인데, 즉 3대2 구도에서 2대3의 구도가 된 거다. 유럽이 넘어가 버린 거죠. 사실은 중국, 러시아도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다 보니 좋은 관계라고 볼 수 있지만,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제가 볼 때 러시아와 중국 사이는 완벽한 동맹으로 가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접하는 국경선의 길이가 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국경 가까운 나라끼리는 완벽한 동맹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가장 필요로 하는 에너지 시장을 중국에서는 제공하기를 거절했습니다. 때문에 이 다른 서방 측으로 기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중국이 홀로 남게 되고 러시아까지도 이 유럽, 미국 극동 진영으로 편입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러시아의 국력은 뭐 지금에 비하면 0.5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면 1대 3.5 정도로 급격하게 판이 기울어 버릴 것이다. 자, 이번 전쟁에 그래서 가장 큰 수혜자는 단연코 미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과거에는 세계 군사력 순위 2위 국가라고 하면서 대단히 높이 평가됐지만, 이번에 재래식 전력은요
아주 허당성세라는 게 밝혀졌고, 이런 면에서 보면 미국을 포함하는 서방 진영의 그 우수한 첨단 군사 기술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부각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한 변화라고 보고 되고요. 특히나 제가 대한민국이 K방산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과거 러시아가 공급하는 세계 거의 모든 군사 시장에 러시아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큰 흐름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후 특수가 존재하겠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설업이 되게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러시아 재건 사업이 이제 아주 유망할 것이다. 저는 그런데 우크라이나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좀 충분한 러시아 재건 사업이 훨씬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